살다 보면 참 기가 막힌 날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는데 뜻하지 않은 풍파가 몰아칠 때도 있고 별다른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지 못한 복이 굴러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흔히 이게 다 운명인가 보다라거나 사는 게 참 내 마음 같지 않다며 한숨을 내뱉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자연의 섭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무런 이유 없이 피는 꽃은 없고 아무런 까닭 없이 지는 잎도 없습니다. 한 줄기 바람조차 기압의 차이라는 원인이 있어야 불어오듯 우리 인생에 나타난 모든 결과 역시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삶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몸의 통증, 자식과의 거리감, 혹은 마음속의 깊은 평온함. 이 모든 것은 지난 세월 우리가 무심코 심었던 말의 씨앗, 생각의 뿌리, 행동의 열매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빚어낸 정직한 결과물입니다. 어쩌면 내 고생이 다 내 탓이란 말이냐며 서운한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과에 이유가 있다는 이 냉철한 진리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됩니다. 원인을 안다면 매듭을 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내일의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지난 삶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생 많았던 당신의 세월을 위로하고 앞으로 남은 생을 기적으로 바꾸는 지혜를 나누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당신 인생의 비밀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지혜의 문을 열고 인생이라는 밭을 함께 거닐어 보시죠. 제1장, 인과의 법칙,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천근만근이라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구나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젯밤에 맛있게 드신 야식과 막걸리 한 잔이 떠오르는 순간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과의 법칙의 아주 귀엽고도 정직한 예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명이 나를 속였다고 말하고 운이 없어서 일이 안 풀린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거대한 줄기까지 이유 없는 결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몸은 내가 먹은 것들의 기록관.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정직한 결과는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젊었을 적엔 돌도 씹어 먹을 것 같았고 밤을 새워도 다음날 쌩쌩했지요. 그때는 우리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조금씩 삐걱거리는 무릎, 예전 같지 않은 소화력. 이것들은 세월의 횡포가 아닙니다. 사실 내 몸은 지난 30년, 40년 동안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리고 나 자신을 얼마나 아껴줬는지를 기록해온 정직한 장부와 같습니다.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쪄. 라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물만 마신 게 아니라 물도 마시고 이것저것 귀한 것들을 참 많이도 챙겨 드셨을 겁니다. 지금의 통증이나 불편함이 속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먹는 것을 바꾸고 조금씩 걷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또 그에 맞는 정직한 결과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듯 건강한 습관을 심으면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말의 부메랑. 내가 던진 말이 내 집을 짓습니다. 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 어릴 땐 그저 잔소리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한 바퀴를 돌아 내 뒤통수를 치거나 아니면 따뜻한 외투가 되어 내 어깨를 감싸줍니다. 주변에 유독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고 친구들이 끊이지 않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분들은 입술에 꿀을 바른 게 아니라 마음의 씨앗을 잘 고르시는 분들입니다. 반면 만날 때마다 남 탓, 세상 탓, 며느리 탓만 하는 분들 곁엔 결국 바람 한 점 남지 않는 법이죠. 아이고, 내 팔자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 정말로 내 팔자가 그 말의 길을 따라갑니다. 말은 에너지거든요. 오늘부터는 그럴 수도 있지. 덕분에 고맙다. 당신 참 애썼다라는 씨앗을 뿌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어색해서 입안이 간질간질 하시겠지만 그 말들이 자라나 훗날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셋째, 통장 잔고보다 무서운 마음 잔고. 인과응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 일상의 표정 하나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주름이 자글자글해도 참 인자해 보이고 어떤 이는 값비싼 옷을 입어도 어딘가 날카로워 보입니다. 그 주름의 모양마저도 우리가 살아온 생각의 결과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심으면 미간에 깊은 골이 패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허허 웃는 마음을 심으면 입가에 화사한 꽃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은 2시간짜리 영화가 아니라 80년, 90년 넘게 이어지는 대하드라마입니다. 지금 내가 받는 대우, 내가 처한 환경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세상을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농부는 흉년이 들었다고 밭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년엔 어떤 씨앗을 심을지, 거름은 어떻게 줄지를 고민하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라고 묻는 대신 나는 오늘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넷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정직한 시작입니다. 에이, 나는 이미 늦었어. 벌써 칠순인데 이제 와서 뭘 심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세 시대입니다. 지금 심는 사과나무는 10년 뒤 당신에게 가장 달콤한 열매를 줄 것이고 지금 시작한 작은 공부는 당신의 80대를 찬란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엄격하지만 동시에 가장 공평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음을 고쳐먹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당신의 미래라는 밭에는 이미 기적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제 가슴을 활짝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과거의 결과물인 오늘을 겸허히 받아들이되 미래의 원인이 될 지금을 멋지게 디자인해 봅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씨앗을 손에 쥐고 계신가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오며 마주했던 그 수많은 시련들은 도대체 무엇을 심었기에 나온 결과일까요? 제2장에서 그 깊은 속사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2장 시련이라는 이름의 걸음. 인생은 곰사가야 제맛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다들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나는 평생 남 해코지 안 하고 정직하게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풍파가 몰아쳤던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맞습니다. 인생 참 내 맘 같지 않죠? 오늘 이 장에서는 우리가 겪었던 그 지긋지긋한 시련들을 아주 유쾌하게 재해석해 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겪은 그 시련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받은 벌이 아니라 신이 여러분이라는 명품을 만들기 위해 두드린 담금질이었단 사실입니다. 첫째, 옹이가 단단한 나무가 비바람을 견딥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나무를 한번 보세요. 매끈하게 자란 나무가 보기엔 좋을지 몰라도 진짜 비바람을 견디는 건 여기저기 옹이가 박힌 나무입니다. 우리 인생의 옹이는 바로 눈물 젖은 빵을 먹던 그 시절입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해서 밤잠 설쳤던 기억,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가슴을 쳤던 기억, 혹은 자식놈이 마음을 몰라줘서 벽 보고 울었던 기억.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지요. 내 인생 왜 이렇게 기구하냐며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그 모진 바람 덕분에 여러분의 마음 근육이 이만치나 단단해지지 않았나요? 웬만한 일에는 어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허허 웃어넘기는 그 맷집, 그거 다 시련이라는 비싼 수업료 내고 배운 겁니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무너지지 않는 존재로 만들려고 오는 불청객 같은 친구였던 셈입니다. 둘째, 된장과 고추장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인생의 고통을 발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생콩을 그냥 먹으면 비리지만 삶고 띄우고 곰삭히면 맛있는 된장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생짜로 살면 날카롭고 비린내가 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련이라는 장독에 들어가 푹 익고 나면 주변 사람들을 배불리는 구수한 된장찌개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변에 유독 마음이 따뜻하고 깊은 분들을 보세요. 그분들 인생사가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다들 소설책 10권은 써도 모자랄 사연 하나씩은 품고 사십니다. 그 풍파를 겪어봤기에 남의 아픔을 보고 나도 그랬어, 힘들지? 하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는 남의 아픔을 비웃는 철부지 어른으로 늙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고생스러웠던 세월에게 이렇게 말해줍시다. 고맙다, 덕분에 내가 진짜 사람이 됐다. 라고요. 셋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지혜의 스승입니다. 흔히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우리 나이쯤 되면 성공보다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겪은 실패들은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친절한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사업이 대박이 났다면 아마 지금쯤 욕심만 가득한 돈벌레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사람과 인연이 이어졌다면 지금보다 더 큰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인생의 오답 노트를 적다 보니 이제는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압니다. 잘 나갈 때 내 곁에 있던 100명의 지인보다 내가 힘들 때 소주 한 잔 사주며 곁을 지켜준 친구 한 명이 진짜라는 걸 우리는 시련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시련이 준 선물 아니겠습니까? 넷째, 지금 겪는 어려움도 결국 걸음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 문제나 자식 문제로 내 인생은 왜 이리 끝까지 힘드냐며 낙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농사꾼은 밭에 똥을 뿌리면서 아유 더러워, 망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년 농사를 풍년으로 만들 귀한 걸음이구나 라고 생각하죠. 지금 여러분이 겪는 그 괴로운 문제들도 사실은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 향기롭게 만들 걸음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진 어른이 될 것이고 같은 처지에 있는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의 결과에는 이유가 있다고 했지요. 지금의 시련은 당신이 더 큰 그릇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고개 숙이지 마세요. 어깨 쫙 펴고 오냐 시련아. 너 나를 얼마나 더 멋지게 만들려고 또 왔냐? 하고 유쾌하게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련이라는 걸음을 듬뿍 뿌렸으니 이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쌓여온 보이지 않는 복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제3장에서는 우리가 베푼 작은 선행이 어떻게 거대한 행운으로 돌아오는지 운과 공덕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3장 보이지 않는 손, 운과 공덕. 앞서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의 법칙과 시련이 주는 교훈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말이죠.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똑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는 자식이 술술 풀리고 누구는 길을 가다 귀인을 만나고 이런 걸 우리는 보통 운이 좋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세상에 그냥 오는 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소나기가 아니라 내가 예전에 들어놓은 비밀 적금이 만기가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이걸 옛사람들은 공덕이라고 불렀지요. 첫째, 하늘도 모르게 들어놓은 보이지 않는 적금. 여러분, 혹시 젊었을 때 길 가다가 짐 무거운 할머니 도와드린 적 있으시죠? 혹은 돈도 안 생기는데 동네 일에 앞장서서 팔솜에 걷어붙였던 기억, 남들은 바보라고 했지만 손해 좀 보더라도 허허 웃으며 넘겼던 그 순간들. 그때 여러분은 에고 내가 바보지 하셨겠지만 사실 그 순간 여러분은 하늘은행에 공덕 적금을 꼬박꼬박 넣으신 겁니다. 이게 참 묘한 게요. 이 적금은 내가 필요할 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인생의 가장 고비일 때 혹은 내가 아닌 내 자식의 앞길에 운이라는 이름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우리 자식은 인복이 많아라고 하시죠? 그거 사실 여러분이 예전에 뿌려놓은 친절이 자식에게 배달된 겁니다. 그러니 내가 베푼 선행이 당장 나에게 안 돌아온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복은 이자가 붙어서 나중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도착하는 법이니까요. 둘째, 재수 없는 사람과 운 좋은 사람의 한 끗 차이. 주변에 보면 유독 재수가 없다고 투덜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입으로는 복을 달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복을 발로 뻥뻥 차고 계십니다. 식당에 가서 종업원에게 함부로 하고 운전할 때 입에 험한 말을 담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배 아파하는 것. 이게 다 내 공덕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저 웃는 얼굴로 인사 잘하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운은 사람을 타고 옵니다. 내가 따뜻한 에너지를 뿜으면 좋은 사람이 꼬이고 그 사람이 좋은 소식을 물어다 주는 게 바로 운의 정체입니다. 귀인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뿌린 향기를 맡고 찾아오는 나비와 같은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셋째, 적선지가 필요여경. 선을 쌓은 집엔 경사가 넘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옛 성현들의 말씀입니다.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대대로 경사가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선이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기부금을 수억 내는 걸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옆집 어르신 혼자 계실 때 김치 한 포기 나눠주는 마음, 동네 청소하는 분께 시원한 물 한 잔 건네는 마음, 심지어는 인터넷 영상 보시면서 좋은 정보 고맙다고 격려 댓글 한 줄 남겨주시는 것. 이게 다 선입니다. 이런 작은 마음들이 모여 우리 집안의 기운을 바꿉니다. 내가 오늘 뿌린 작은 친절이 내 손주가 면접 볼 때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운은 만드는 것이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넷째, 이제부터 운의 설계자가 되십시오. 지금까지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라고 한숨 쉬셨다면 오늘부터는 작전을 바꾸셔야 합니다. 인생 이막의 주인공으로서 이제는 직접 복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당신 참 고생 많았어라고 말해보세요. 그게 바로 복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동안 용케 잘 버텼다, 대견하다고 어깨를 토닥여주세요. 내 마음이 평온하고 따뜻해지면 세상의 모든 운들이 어라, 여기 살기 좋은 곳이네 하고 당신의 품으로 모여들기 시작할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 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미 이전과는 다른 운이 따르는 사람이 되어 계실 겁니다. 왜냐고요? 이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좋은 운의 길로 들어섰다는 강력한 증거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인과를 알았고 시련을 걸음 삼았고 공덕으로 운을 만드는 법까지 배웠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바로 남은 생을 위한 지혜로운 씨앗 심기입니다. 4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꽃을 피우며 늙어가야 할지 그 찬란한 설계를 함께 해보시죠. 제4장 남은 생을 위한 지혜로운 씨앗 심기.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행도 막바지에 다다랐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시련을 해석하고 복을 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대충 살다 가는 거지. 아이고 여러분, 그런 말씀 마세요. 인생이라는 농사는 철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심는 씨앗이 80대, 90대, 그리고 100세의 나를 결정합니다. 우리 함께 남은 생을 위한 황금 씨앗 4알을 골라봅시다. 첫째, 나를 용서하는 마음. 우리가 남은 생을 가볍게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창고 정리입니다. 그동안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자책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오셨죠?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인과응보라고 해서 과거의 잘못에 영원히 묶여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가 와서 땅이 굳어지듯 과거의 실수는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게 최선이었어. 고생했다, 나 자신아. 라고 말하며 나를 꼭 안아주세요. 내가 나를 용서해야 내 얼굴에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오늘 밤 거울 속에 나에게 윙크 한번 날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둘째, 비움이라는 이름의 채움. 시니어의 삶이 경쾌해지려면 손에 쥔 것을 조금씩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걱정, 내가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야 라는 자존심. 이거 다 쥐고 있으면 어깨만 아픕니다. 움켜쥔 손을 펴야 새로운 행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자식들에게 알아서 잘 살겠지라고 믿음을 주는 것, 내 주변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단순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고급스러운 노후의 시작입니다. 비울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나비처럼 자유롭게 즐거움을 찾아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배움이라는 젊음의 묘약. 여러분, 늙는다는 건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호기심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해? 라는 말은 금물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영상도 보시고 새로운 요리법도 익히고 안 가본 동네 산책도 가보시는 그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뇌는 늙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젊은 분들입니다. 악기 하나를 배워도 좋고 외국어 한 문장을 외워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새로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를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호기심의 씨앗이 여러분의 눈동자를 청년처럼 반짝이게 만들어줄 겁니다. 넷째, 현재라는 축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씨앗은 바로 오늘이라는 씨앗입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세요. 어제의 후회는 어제의 나에게 두고 오세요. 지금 이 순간 입안에 맴도는 차의 온기, 창밖으로 보이는 초록빛 나뭇잎, 그리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숨소리. 이것만이 진짜 내 것입니다. 나중에 돈 좀 더 모으면 자식들 다 출가시키면 즐기겠다고요? 아니요,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맛있는 것 드시고 지금 당장 보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인과의 법칙에서 가장 정직한 결과는 지금 내가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축제처럼 사는 사람에게 불운이 틈탈 자리는 없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꿋꿋하게 살아남으신 데에는 앞으로 더 큰 지혜를 나누고 남은 생을 빛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풍파를 견디고 살아남은 승리자이자 세월이 빚어낸 최고의 예술 작품입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면 잠시 가만히 앉아 자신의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 거친 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렸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닦아주었는지 기억하며 토닥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이제는 고통보다는 평온이, 눈물보다는 웃음이, 후회보다는 감사가 더 많이 피어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오늘도 당신의 품격 있는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